안녕하세요, 오토방정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또 두 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화제의 신차 혼다의 NT1100 그리고 스즈키의 GSX S1000 GT.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서 두어 번 벌써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이 NT1100과 정확히 시장에서 맞수기도 하고, 올해 초에 이 두 기종을 비교하는 컨텐츠를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굉장히 기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두 대를 같이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여기 강원도 횡성까지 와봤는데, 투어러라는 카테고리는 같지만 두 차가 보여주는 모습이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GSX S1000 GT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크 R1000을 갖다가 만든 투어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는 아프리카 트윈을 갖다가 만든 투어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재료 자체가 다른 거죠. 가격은 뭐 60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GSX S1000 GT 같은 경우는 2023년형부터는 가격이 소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880만원, 혼다 NT1100 DCT 같은 경우는 1940만원. 그래서 두 모델이 60만원 차이가 나요. 라이트를 켜둔 김에 배터리 방전되기 전에 좀 보여드리자면, 두 모델 모두 풀 LED 램프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조등도 그렇고 방향지시등도, 얘는 지금 제가 껐네, 방향제시등도 모두 LED입니다. 그리고 이 NT1100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뒤에서 보더라도 후미등이라든지 방향지시등 모두 LED예요. S1000 GT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얘는 이제 오토 캔슬링 그것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급정거할 경우에 자동차에도 이제 들어간 기능인데, 그 비상제동 기능 있죠. 그 뒤에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 저 뒤에다가 경고를 해주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 NT1100의 얼굴은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었던 혼다의 ADV350과 비슷한 얼굴이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얼굴 같아요.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 두 모델의 공통점 중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이드 패니어 그리고 탑박스, 물론 S1000 GT 같은 경우는 탑박스는 없습니다만, 사이드 패니어 박스와 이 모터사이클의 일체되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심지어 GSX S1000 GT 같은 경우는 저 사이드 패니어가 이거 말고 이제 애프터마켓 제품이 또 나오거든요. 샤드에서도 나오고 또 헵코앤베코에서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정 사이드 박스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참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이거 이슈가 오토바이는 받았는데 사이드 박스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 6월 출고기까지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그 차이는 있는 것 같고, 어쩌면은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이드 패니어 박스, 탑박스 비교입니다. 아마 NT1100도 마찬가지고 GSX S1000 GT도 마찬가지고, 구입하시면 이 사이드 패니어 탑박스 안 사시는 소비자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게다가 보세요. 오,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이 NT1100 사이드 패니어는, 이 헬멧은 이제 RI 라피드 네온데 방금 보셨겠지만 여기 들어가요. 근데 꽉 눌러야 닫히는 정도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없어. 이 헬멧 감싸는 거. 그러니까 이 스트랩이 뭐냐면, 자, 시간은 없고 해는 지고 서울은 가야 되고 죽겠습니다. 모두 원키라는 건 좋죠. 두 모델 모두 원키예요. 어우, 와, 얘는 이게 있거든요. 이 헬멧은 뒤에 스포일러까지 달린, 이 헬멧 이름이 뭐였더라? RI의 아스트로 GX 헬멧인데, 훌륭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봐도 어쩌다가 지금 S1000 GT만 이렇게 얘를 찍어야 되는데 말이야. 자, 지금 그래서 이거 너무 아쉬운 부분이야. 여기에 이거 하나만 있어도 더 고급스러워지고 좋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 NT1100의 탑박스는 풀패스 헬멧 두 개가 들어가는 공간이 됩니다. 두 모델 키를 좀 볼까요? 이게 NT1100 키, 오른쪽이 GSX S1000 GT 키입니다. 키는 이렇게 달라요. 이 구멍이 아니지. 요즘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고 오토바이 시장도 마찬가지고, 언제 봤냐, 그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S1000 GT는 물량이 꽤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은 또 저 파란색보다 검은색이 또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암튼, 그리고 NT1100으로 오자면, 얘는 색깔이 이거 말고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두 가지 컬러인데, 제가 에이크마 가서 봤을 적에는 흰색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컬러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변속기가 6단 수동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다는 거. DCT만 들어와서 클러치 없죠. 클러치 레버 없죠. 대신 이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요걸 할 수가 있는 차이가 있고요.
시트 포지션 보죠. 바로 시트고는 10mm가 얘가 더 낮습니다. 얘가 810, 820이에요. 자, 제 키 178cm 기준으로 보자면 확실히 근데 중량이 이 NT1100이 20여 kg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우는 느낌도 뭔가 쟤보단 더 부한 느낌은 있죠. 큰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윈드실드, 이게 근데 이거 어딜 당겨야 돼. 이게 너무 힘들어. 어우, 이게 꼭 부셔질 것 같이. 게다가 이 윈드실드가 좀 얇아서, 아우, 이거 이렇게 그냥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근데 확실히 올렸을 적에는 지금 가용 폭이 대략 20cm 정도? 그때 제가 에이크마에서도 한 20c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GSX S1000 GT 같은 경우는 윈드실드는 고정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얘가 옵션에 들어간 거 같지? 아마 그건 캡션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타보면 이거는 에이크마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양발 편히 닫고, 풋패그 바를 올렸을 적에 안정감은 NT1100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구부려지는 것도 얘는 아주 편하죠. 그냥 이 NT1100은 그리고 시트가 참 좋아요. 시트가 넓기도 넓은데 이 엉덩이 뒤에 요추 받침 여기가 아주 절묘하게 잘 깎여 있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라이더 체중 분산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DCT 변속기 그리고 약간 무른 듯한 서스펜션 느낌, 근데 이게 마냥 무르진 않은 게 무르게 가다가도 갑자기 툭 뱉어낼 때가 있더라고요. 좀 통통 튀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근데도 이 시트가 상당히 편해가지고 잘 깎아놔가지고 성형을 아주 마음에 드는 시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멀리 갈 때는 라이딩 피로도를 줄이는데 1등 공신 되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S1000 GT 같은 경우는 딱 보기에도 얘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가 또 있냐면은 이 미디어 사진을 저희가 보잖아요. 그럼 NT1100은 대부분의 사진이 텐덤자가 있어요, 뒤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잘 해놨잖아요. 이 탑박스는 이건 뒤에 사람 태우고 다니라는 거지. 잠깐 메인 스탠드를 세워서 앉아보겠습니다. 메인 스탠드가 얘는 있거든요. 이거 세우는 것도 중요하죠. 쉬운지. 아이고야. 오, NT1100은 메인 스탠드 세우기가 좋네. 편합니다. 이건 그때 에이크마의 전시장에서 못 해봤었던 거라서. 뒤에서 앉아보죠. 이 NT1100은 이게 장점이네. 뒤에 사람 태웠을 적에 등받이가 일단 좋고, 라이더가 앞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야도 좋고, 여기 잡을 수 있는 이 그립도 좋고. S1000 GT를 볼게요. 자, 얘는 앉아보면, 이건 뭐 시트 포지션은 여러 번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미 아무리 얘가 업라이트 포지션이라고 해서 상체를 좀 편히 세울 수 있는 자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전경 자세가 연출이 되거든요. 다리까지 올려보면. 그렇다고 완전히 뭐 GSX S1000처럼 전형적인 네이키드 바이크의 자세는 아닙니다만 이게 길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든지 라이더가 적극적으로 몸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런 연료 탱크를 무릎으로 자연스럽게 감싸게 파놓은 것도 그렇고 그래요. 수납 공간 한번 볼까요? 얘는 그래도 꽤 공간이 깊이 있네요. 여기에다가 뭐 많이 담을 수 있겠어요. S1000 GT는 얘도 마찬가지네. 이야, 이것도 재밌다. 공통점이 이 S1000 GT는 이 정도 공간, NT1100도 공간이 꽤 크다는 거. 자, 혼다부터 보죠. 아유, 정신없어라. 자, 세레모니가 뭐 어떻게 뜨나 보죠. 좀 느리죠. NT 그리고 이렇게 느릴 일인가 이게. Rider is responsible for safe 앱. 오케이. 칼라인데 사실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이거 전에 에이크마에서 봤을 때도 그랬는데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여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밑에 속도랑 기어 단수 그리고 토탈 마일리지를 이렇게 별도로 창을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먹통이 되더라도 이 밑에 것만 보고 갈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아. 왠지 그 용도 같고. 여기에는 C가잭을 낄 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USB 포트도 있는데 얘가 지금 스마트폰 미러링을 해서 애플 카플레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이딩 모드는 일단 투어, 왜 안 바뀌어? 어반 레인, 유저 1, 유저 2 총 5가지 모드입니다. 그리고 투어에서는 여기 트리 컴퓨터까지 보여주고,
예. 그리고 HSTC는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숫자가 3으로 갈수록 개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반 모드에서는 이렇게 연료량이랑 엔진 회전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밑에는 이제 파워, 엔진 브레이크, 트랙션. 이건 뭐 이미 혼다 모터사이클 익숙한 분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아, 이게 근데 반응 속도가 되게 느리구나. 예. 폰, 블루투스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이거 화면 터치되는 거 좋죠. 어우, 속도, 어우, 됐어. 근데 한글이 다 깨지네요. 아하. 전화번호는 이렇게 뜨는데 이름은 다 깨져요. 그리고 미디어, 이것도 이제 여기에 뭐 할리처럼 스피커가 달린 건 아니니까 헬멧에 있는 걸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잠깐, 근데 필요 없잖아. 지금 지도를 봐야지. 근데 이 버튼 정말, 와, 너무 힘들어. 보고만 있어도 꼭 환공포증 마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립, 드라이브랑 스포츠 모드, 그리고 오토매틱, 매뉴얼 고를 수가 있는 거. 이거는 아프리카 트윈이라든지 아니면 NC750이라든지 이 DCT 모델이랑 달라진 게 없습니다. S1000 GT를 보죠. S1000 GT도 이제 칼라 계기판이 들어갔죠. 그래서 둘 다 아주 이런 세리머니들은 혼다, 스즈키 모두 갖췄네요. 와, 근데 더 빠르다 얘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USB 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터치는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요걸로 가지고 쉽게 조작할 수가 있고, 연료 탱크는 얘가 지금 20리터, 19리터, 20.4리터인가 그렇게 돼요. 거의 차이 없는데 연비가 제가 더 좋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혼다랑 스즈키 코리아랑 연비 측정 방법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차주분들께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겠고, 이 SDMS는 스즈키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이죠. 그래서 ABC 모드로 바꿀 수가 있고, A가 제일 센 겁니다. 풀파워, 그리고 개입도 그렇고, 트랙션 컨트롤, 그리고 퀵시프터 온, 오프, 업다운 다 돼요. 쟤는 그리고 퀵시프터 없습니다. DCT라서. 그리고 여기 이제 스마트폰 미러링을 하면 마이스핀 앱 가지고 그걸로 여기다가 이제 스케줄이라든지 보여드렸었던 거 있죠. 띄울 수가 있죠. 노래라든지 스케줄, 또 전화번호부, 한글도 지원한다는 거. 얘는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비활성화는 여기 있고, 세트 버튼은 이쪽으로 분리를 해놨어요. 이 버튼 눌림감은 스즈키가 좀 더 정확합니다. 더 이 깊이감이 있어요. 더 꾹꾹 늘리는 게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 예. 앞 서스펜션 포크의 직경은 43mm로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황금색 튜브가, 쟤는 검은색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 S1000 GT 같은 경우는 가야바 제품이고요. 저 모두 다 조절할 수 있는 풀 어저스터블 타입이고요. 그리고 얘는 쇼와의 SFF BP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는 얘도 이제 모노쇼크, 가운데 스프링 보이죠? 프리로드를 이쪽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싣거나 어떤 텐덤자 태우고 갈 경우에는 미리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S1000 GT 같은 경우도 모노쇼크이고, 그리고 타이어를 좀 살펴보자면 S1000 GT 같은 경우는 피렐리 디아블로 로쏘고 120에 70 ZR 17, 그리고 뒤가 190에 50 ZR 17, NT1100은 로드텍 01이고 120 70 ZR 17 똑같고요. 하지만 이제 뒤가 얘는 이제 180에 55 ZR 17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얘는 이제 니신 더블 디스크고 레디얼 타입, 레디얼 마운트고, 얘는 S1000 GT는 브렘보의 브렘보제 캘리퍼가 들어갔고, 두 모델 모두 디스크 크기는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혼다 NT1100 DCT, 이 모터사이클은 에이크마에서 처음 봤을 때도 느꼈었지만,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얘도 그렇고 ADV350도 그렇고 2022년에 레드닷 어워드에서 운송 제품 부문에서 수상을 할 정도로 디자인적으로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ADV350도 지금 디자인적으로는 막말로 깔 게 없죠. 그래서 NT1100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주행 질감, 파워트레인은 아프리카 트윈에서 경험했었던 그 102마력짜리 병렬 2기통 엔진, 그리고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맞물린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저희 변속기가 그래도 나름이 아니라 꽤 만족스럽네요.
그냥 오토로 두고 달리다가도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는 걸로 라이더 의지대로 변속할 수도 있거니와, 마냥 오토로 두고 달리더라도 이 DCT가 굉장히 똑똑하네요. 그래서 내가 조금 순간 가속을 하려고 스로틀을 여는 순간 바로 그냥 다운 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조금만 항속을 하더라도 그냥 업 가가지고, 그럴 땐 또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모습도 보이고요. 어반이나 투어에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스포츠 모드라고 할 수 있는 투어 모드에서조차도 부드럽게 변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에 이제 포르자 750 때도 그랬지만 이 DCT는 그리고 귀가 참 즐거운 변속기예요. 게다가 배기음은 얘가 포르자보다 좀 더 무거운 느낌? 중후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습니다. 다운시프트 할 적에는 뒤에서 펑펑 터지는 것도 있고요. 제법 괜찮은 소리를, 어떻게 보면 저는 저 GSX S1000GT 슈앙 이런 4기통 소리보다 이 2기통의 DCT 맞물린 배기음이 너무너무 좋게 와닿았습니다. 어떤 귀를 더 즐겁게 하고, 이런 라이더 손, 엉덩이, 발로 전해지는 그런 고동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아무튼 그 내가 어떤 기계 덩어리를 조작한다라는 그런 즐거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 NT1100 DCT도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충분히 있는 모터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지금 영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누른 게 눈에 잘 보이실 거예요. 쑥쑥 들어가서. 근데 저러다 갑자기 튕겨냅니다. 뱉어내는 경우가 생겨요. 일반적이지 않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공차 중량이나 이런 부분은 S1000GT랑 비교를 할 적에는 대략 23kg 정도 더 무거운데, 이게 그 숫자보다 더 무겁게 느껴져요. 라이더 입장에서는. 병렬 2기통 엔진이라서 이 엔진은 확실히 그 진동이 있어요. 그래서 S1000GT를 타고서 경기도 광주에서 양만장까지 갔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 NT1100으로 갈아타고서는 횡성에 왔는데, 사실 S1000GT 타고선 양만장까지 갈 때는,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피로도가 극히 적어요, 이 S1000GT는. 근데 이 NT1100은 이 핸들바를 통해서 전해지는 진동 있죠? 그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진동 심한 모터사이클 타고 나면 손바닥에서 찡 이러면서 이렇게 손바닥이 부들부들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게 꽤 발생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NT1100이 장거리 투어를 못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NT1100은 장거리 투어가 첫 번째 목적, 가장 잘 어울리는 모터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일리로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덩치 때문에 살짝 도심에서 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터사이클이 탔다 하면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이드 패니어라든지 탑박스는 물론이거니와 연비가 일단 좋아서, 그것 때문에 장거리를 가더라도 그렇게 주유 걱정 없이 갈 수 있겠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주유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긴 하고, 얘는 그리고 고급유 안 넣어도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죠. S1000GT 같은 경우는 95론 이상 권장인데 고급유 쟤는 넣어야 돼요. 이 NT1100 같은 경우는 고급유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 큰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 경기 외에 사시는 소비자분이라면은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는 지금 앞에 무른 서스펜션과 맞물려서 어쨌거나 여기에 이런 좀 더 만약에 담력이 빨리 온다거나 급격히 올라온다고 했으면은 라이더 입장에서는 되게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 매달 꽂히는 것 같은, 그렇게 앞코가 확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금의 이런 좀 뭔가 좀 밀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제동력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살짝은 좀 유격이 있는 듯한 제동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코 그렇게 불쾌하거나 어깃장 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는 제동력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타면서 느끼기에는 부족한 제동력이 아니에요. 얘는 근데 이제 전자장비는 2채널 ABS랑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HSTC가 들어가서 그 라이딩 모드를 조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외에 전자장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타면서 뭐 힐홀드 정도까지는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윈드실드는 조절하는 거는 너무 힘든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풍 성능은 꽤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렸을 적에는 라이더 몸 쪽으로 오는 바람을 거의 다 커버해 주네요. 그리고 엔진열도 많이들 신경 쓰실 것 같은데, 아프리카 TN에서도 그랬지만 이 엔진열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라이딩한 날씨가 꽤 더웠는데 그래도 더운 건 다리가 뜨겁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 서스펜션 잘 노면을 누르면서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툭 뱉어낼 때가 있어요.
그게 좀 결정적인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말하면 서스펜션의 임계치가 저 S1000 GT의 서스펜션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일관되면서도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부분이 이제 이 NT1100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황에선 괜찮습니다. 다리 이음매라든지 아니면은 불규칙한 아스팔트 바닥 말고 콘크리트 바닥 지나갈 적에 가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럼에도 대부분 훌륭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NT1100은 이 텐더머에 대한 배려가 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는 텐덤자 시승은 못 해봤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사진만 보더라도 이 NT1100은 텐더머를 꼭 안 친 사진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만큼 아주 둘이서 여행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쪽으로 포지셔닝 하려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차주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부분이겠네요. 네, 마일리지 킬러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NT1100이 저는 타고서 내리고선 생각을 해보니까 또 타고 싶어, 언제 또 타지, 막 이런 생각이 아주 드는 그런 모터사이클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S1000 GT로 바꿔보죠. 네, 스즈키의 GSX S1000 GT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미 한 3번 정도 시승을 했었던 모터사이클이라서 몸에 많이 붙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앞서 보여드린 NT1100과의 가장 큰 차이는 엔진 질감, 그리고 저는 사실 엔진보다 이 셰시 느낌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번갈아 가면서 타보면서, 그리고 또 복귀를 해보니까 이 GSX S1000 GT는 포지션을 차치한다고 하면은 엔진 회전 질감과 셰시 느낌은 레플리카 느낌이 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즐거운 느낌이에요. 물론 이것도 선호도 차이예요. 같이 시승한 김종훈 기자님 같은 경우는 S1000 GT를 탔을 때는 야, 역시 4기통이라 이게 매끌매끌하구나, 그런 표현을 하셨고요. 그런데도 또 NT1100을 타고 나서는 야, 난 NT1100이 더 좋은 것 같아, 너무 편해, 막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NT1100이 분명히 라이더에게 매력적인 그런 패키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몸에 붙은 걸 떠나서, 몸에 이 S1000 GT가 많이 익은 걸 떠나서, 만약에 오늘 제가 GSX S1000 GT를 처음 탔다 손 치더라도 저는 이 질감을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셰시에 끈덕지게 일관되게 노면을 쥐고 가는 노면 상황을 라이더에게 전해주는 그런 느낌과, 그리고 휠 베이스도 두 기종이 차이가 꽤 나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캡션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제 기억에 대략 한 7-8cm 정도 차이가 났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이 알루미늄 트윈스파 프레임, 이게 단지 뭐 가벼운 걸 떠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도 셰시 튜닝 기술, 셰시를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 그러면 이 바탕을 가지고서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야, 차가 정말 운전에 재미가 있어, 조종성이 훌륭해, 주행 안정성도 좋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GSX S1000 GT에서도 느껴집니다. 타는 내내 엇박 나는 게 정말 없었어요. 오늘 좀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하야부사보다 이 S1000 GT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 헤리티지는 무시할 수 없고, 갖고 있는 그 의미도 무시할 수 없고, 그건 절대 넘을 수 없죠. 근데 S1000 GT의 이 완성도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절정에 이른 이 K5 엔진, 이 엔진은 정말 숙성의 끝에 다다른 것 같아요. 아마 이 다음 버전은 없을 것 같아. 심지어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정말 얘는 스포츠 투어러 이상의 그런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연비는 사실 근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막 20 나온다고 하는데 이 바이크 성격 자체가 쪼으면서 탈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혼다의 아주 기대작인 NT1100,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입고된 량 자체가 아주 극소량이어가지고 지금 대기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부디 주문하신 분들은 꼭 좀 빨리들 받으셔서 가을 시즌 즐겁게 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SX S1000 GT도 이제 뭐 물량이 많다고 하니까 이미 많이 시장이 풀린 걸로 아는데 계속 인기는 올라갈 것 같고요, 유지가 될 것 같고, 이제 검은색 S1000 GT도 도로에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시즌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